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세 가지 안건은 그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에 이제 큰 전환이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제 CCTV, 지능형 CCTV 관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꽤 3년 동안 의욕적으로 준비했었는데 재난안전 관리 데이터가 사실 우리나라 전 부처, 전 지자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들을 모아서 각 부처 그리고 실제 민간에서의 개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 플랫폼들을 오픈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세대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면서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 안전신문고가 아직 아이들이 쓰기에는 좀 어렵고 성인 위주로 돼 있어서 어린이 안전신문고라는 걸 저희가 처음 올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좀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는 이제 AI 기반 CCTV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영상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굳이 정책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사실 CCTV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65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고, 실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CCTV를 관제하는 관제 요원들이 이제 한계를 점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한 사람당 평균 481대를 관제하는데, 사실 이건 좀 불가능한 수치에 가깝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능형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AI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국가안전 시스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 지자체 CCTV 실영상 학습 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파트너 지자체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 CCTV들이 있는데 사실 이 CCTV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CCTV를 한 곳을 계속 비추다가 아주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많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이 버려버리죠. 그런데 이 AI 기반에 있어서는 그러한 실영상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ISP도 하고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올해는 그 파트너 지자체를 제가 4개 지자체 지금 공모를 해서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버려지는 이 CCTV 데이터를 모아서 이 기본 재난안전 이벤트 발생 경로를 기반으로 지자체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상 정보가 또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대부분의 이 학습 데이터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한 지능형 CCTV 기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큰 축을 갖추겠다. 저희가 이런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된 플랫폼이 없었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 민간 기업에서만 의존하는, 근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모션 감지 쪽이 우리나라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션 감지는 그동안의 치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람을 관제하는 건 되어 있는데, 침수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CCTV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통합 제공해서 국내 영상 분야에 좀 기술력도 제공하고, 또 약간 기술적인 분야인데 그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라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학습 데이터를 할 만큼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까 AI 기법 중에 하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많은 피해가 나는 영역들이 침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국가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민간에서 여기에 투자할 만한 유인 동력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 분야 그 알고리즘을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침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걸 지자체나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실제 CCTV의 정확도도 높여주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자체나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도 민간 기업의 참여도 아주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주도적으로 해왔었는데 과기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분야에 꽤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AI 분야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CCTV 분야는 과기부에서도 자기들의 인공지능과 좀 접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기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R&D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이 현재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파관리뿐만이 아니고 치안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관제를 벗어나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점점 확대되는 CCTV의 관제 집중도를 높이고 또 관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침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항상 우리가 감시가 필요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난 상황들을 CCTV가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갈 길은 좀 멉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의 CCTV의 지능형 전환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사실 CCTV나 이런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야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이런 이제 실영상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민간 기업들의 분들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 학습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자체에 가면 지자체에서는 그 있는 데 보안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실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보위와 협의를 통해서 재난 분야에서 비식별화 과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 개방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병에 보시다시피 그동안 재난안전 데이터는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뭔가 좀 모아야 되겠다. 근데 재난안전 데이터를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게, 실제 우리나라의 전 생산된 데이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재난안전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재난 유형 종류가 한 60종이 넘는데 또한 개발을 했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플랫폼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www.safetydata.go.kr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전 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좀 노력을 해서 이제 모은 데이터가 57종의 재난 유형에 정확하게 1823개의 재난안전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픈 API 방식이라고 해서 실제 이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는, 실시간으로 연계돼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서 관계 부처나 관계 기관에서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또 개발자들도 이 오픈 API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 개발 앱이라든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보도에도 한번 됐던 건데 24년 강릉 산불 당시에 이 산불 발생 정보나 산불 지점 거리 데이터, 그리고 이제 신고 현황, 이런 것들이 저희 재난안전 공유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SK가스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스에서는 실제 자기 반경 10km에 있는 가스 충전소나 사업장에 알려주고 대비하게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GS칼텍스라든가 다른 민간 기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좀 안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이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이렇게 각 유형별 쉼터나 대피소들이 개별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에 제공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모아서 실제 국민들이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네이버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쉼터 검색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통합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도시 폭염 관리 체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후재난 대응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좀 시행시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 도시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그 건물 높이라든가 유동 인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연관해서 기상 정보들, 도시 폭염 지수라든가, 그래서 이런 폭염 정보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실제 표준 분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의 어느 지역이 사실 뭐 전체 도시가 다 폭염에 취약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취약계층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폭염이 더 문제가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수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결국 데이터가 모이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에서 한번 했었고, 이거를 올해는 각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 고도화인데, 저희가 그 전국 그 지하차도에 이제 IoT 센서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닌데, 그 IoT 센서가 있는 곳들은 실제 이제 침수가 좀 시작이 되면 그 IoT 센서에서 내비게이션 회사로 가서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운전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단계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아직 차단 연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센서가 좀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센서 정보를 받아서 이 센서 정보와 내비게이션 회사를 연결하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현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 가끔씩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굴착 공사를 하다가 매설 관로를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관 간의 정보가 좀 공유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사실 이제 굴착 공사를 하는 데는 그런 지하 매설 간 정보도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시작을 한 게 통신 케이블 매설 정보입니다. 그래서 통신 케이블 매설 정보를 실제 굴착 공사하는 그런 회사들과 공유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굴착 공사를 할 때 이런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저희가 송유관이나 도시가스 등 여러 지하시설물 보유기관을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 실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재난을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미리 좀 탐지하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픈 API 방식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공부문의 재난전 데이터를 민간에도 좀 계속 개방을 해나갈 것이고, 또 이제 맞춤형 창업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 산업과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런 우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재난안전 데이터를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컨설팅도 하고 저희 안전산업 박람회 참여도 지원을 해서 실제 재난안전 데이터 산업도 상당히 미래의 유명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관리가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지만 이런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민간의 수요를 좀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사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수요가 좀 필요한 데는 제가 데이터 패키지를 좀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대학의 창업도 저희가 좀 지원하기는, 요즘 청년 창업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으고, 제가 해커톤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니스트랑 공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과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거의 무박 2일 동안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그 사업화 모델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또 창업 경진대회 사실은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기도 하고, 재난안전 데이터들은 모여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 모이지 않는 데이터 때문에 민간의 창업이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들을 좀 공개를 해서 민간의 창업도,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관련 앱들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작업은 정말 어렵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첫 이제 플랫폼으로 오픈을 했고, 그래서 기자님들도 좀 써보시고 또 많은 애정어린 비판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의외로 아이들이 이런 안전신고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이 꽤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안전 이후로 잘 때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런 재난안전 신고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좀 가임질도 좀 낮고, 또 현재 안전신문고가 아이들이 신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아이들이 신고한 사례인데요. 24년에도 보면 저도 한번 만나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정말 뜻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게 자기한테 결과도 알려주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이렇게 느낀데, 그런 아이들이 미래에 자라서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게 됐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사례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초등학생 이용자가 그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돼서 좀 단순화된 화면, 그래서 왼쪽은 현재 안전신문고 화면인데 좀 많습니다. 다양하게 성인들이라서. 그래서 오른쪽은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으로 실제 아이들이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월 달 동안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3월 달 되면 안전 히어로즈에서 전체 어린이로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신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또 수기도 좀 공모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좀 자기의 안전도 지키고 이 우리나라 안전하게 사회로 되는데 기여하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좀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 데이터를 그 자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이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외주를 돌려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그 관련된 그 데이터 영상을 모을 수 있는 서버를 저희 그 대전에 있는 국정정보관리원에다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사례가 실제로 어떤 게 좀 있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이나 저희가 우선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한 거고, 지난달에 25년 1월에 이제 정식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플랫폼에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API를 호출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API를 가져가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본 바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자기들 웹사이트 구축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뭔가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랫폼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조만간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어떤 수 말고 객체 숫자는 나와요? 업체 숫자나 로그인한 숫자나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그 업체로 구분을 짓진 않고요. 이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또는 이제 민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학에 속해 있거나 학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정보에. 이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서 API를 호출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API를 가져갔는지를 이제 저희가 통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게 공공성과 효용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데이터의 유출에 따른 피해, 그리고 보안 문제가 항상 걱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AI 기반 CCTV 관제 체계 같은 경우는 보안성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보안의 체계를 붙이는 건지, 그다음에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공이 구축돼 있는 거를 민간이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결국 뒤집어서 나중에 가면은 누구는 그걸로 사익을 챙길 수 있고 누구는 그걸 활용 못한다라는 이런 차별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우선 플랫폼 먼저 말씀드리면 보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웬만한 일반 사이트들에서 요구되는 어떤 보안 수준들은 저희가 다 감리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정부의 그 보안 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정보자원관리원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차별성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차별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사용자층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모아서 개방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사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액세스에 제한은 없다. 그래서 액세스에 제한은 없다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국민이 받는 서비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형태 안전24라는 형태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오픈 API로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형태의 이제 정보를 받는 건 아니고 API라는 형태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유에 좀 방점을 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 부분에서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보안 체계를 따르도록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다. 근데 이제 기술 수준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와 교육으로 그리고 또 그런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제가 개선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부분들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안전신고 관련해서요. 지금 어린이 안전신고 현재는 참여율이 좀 낮죠. 다른 일반 신고에 비해서 1만 명? 만 명이야. 10대 이하가 만 명이야 정도. 이 만 명이야 정도의 그 실제로 숫자는 작지만 이 데이터들이 뭐 일부는 뭐 장난이나 오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른들의 신고하고 유사해서 저희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어른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위반 신고들이 꽤 많은 편인데 어린아이들은 그거보다는 생활 주변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신고되는 내용이나 수준도 이제 약간 고학년이라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신고하는 내용에 비해서 그닥 이렇게 뭐 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아니고 시설물 쪽에 그런 개선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오히려 어린이 시각으로 봤을 때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좀 찾아내는 것들 사례들이 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학교 주변, 통학로 이런 데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신고가 많이 되고 자전거가 방치돼 있다던가 보기에 좋지도 않고 불편해 보이고 위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작년에 이제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 터널 안을 지날 때 터널 입구에 어떤 게 좀 삐쩍 나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가 될 수 있겠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바로 연락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치 결과가 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 되는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되게 뿌듯하게 느꼈다고. 그런 좀 작지만 주변에 이런 안 보이는 위험들을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신고를 제가 초기에 실제로 해보니까 안전신고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직접 경험해본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길을 가서 보도블록이 하나 좀 어긋난 게 있어, 메모리 하나 뚜껑이 어긋난 게 있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실시간 보통 그 전화로 접수를 하면 그 민원을 받기 어렵거든요. 기록물이 딱 남겨놓으니까 해당 그 관련 부서가 바로 접속이 되고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정보들을 저한테 알려주니까 그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게 기술 개발과 훨씬 더 중요해 보여서 이 부분을 좀 여전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캠프도 하고 할 건데 아이들한테 직접 써보게 많이 해보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직접 한번 써보는 거하고 안 써보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